저는 그냥 어제 밤에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혼자 멘붕이 왔어요. 네, 서울 패션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몇 화죠? 118인가 그럴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된다. 체감상 한 260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도 이제 고르고 13처럼 한 40년 하면은 그러면은 네. 이제 한 3억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잡담을 했었는데 그 일본 만화 중에서 그 뭐지? 명탐정 코난. 네, 명탐정 코난이 그것이 게재되는 그 매체에서 순위가 2위라는 거예요. 단행본 판매 부수 전체. 네. 그래갖고 아니 우리가 그 명탐정 코난은 진짜 잘 알잖아요. 너무 유명하고 인기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라면은 도대체 1위는 무엇인가? 그 출판사에서 지금 판매 부수 1위인 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만 이제 그 고르고 13이라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아주 매니악한 책이고 굳이 말하자면 그 일본판 스티븐 시걸 같은 그렇죠. 네. 이게 이 만화가 워낙 옛날부터 연재가 돼가지고 이제 뭐 김성모 같은 이제 그 대본소 작가님들한테 그쵸. 이제 네.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만화거든요. 거의 뭐 극화체 네. 마초 만화의 선두주자. 그렇죠. 진짜 뭐 이거 외에 뭐 무슨 돌격 남자 훈련소 뭐 그런 몇 개의 만화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급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마초 만화의 이제 정수인 건데 이게 1위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200권? 200권 나왔네. 200권이 나왔는데 네. 그 총 단행본 판매 부수가 물론 연재를 한 40년 넘게 한 5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아무튼 그것도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3억 권이 팔린 건 좀 오바다. 아니 200권이 3억 권이 팔렸다는 거는 그냥 일본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냥 어제 밤에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혼자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와, 그것 때문에 멘붕이 네, 와요? 저런 만화가 물론 엄청 훌륭한 만화고 저 좋아하는데 한국은 정서상 뭐가 안 맞았는지 아니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든지 과거에 뭐 해적판인지 뭔지 잠깐 나오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거 200권이나 만들면 그 출판사가 우리나라에서 망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만화가 되게 호흡이 짧은 옴니버스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찬 중장기로 연결되는 옴니버스. 그러니까 딱 드래곤볼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약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보통 그 짱구는 못 말려 뭐 크레용 신짱 이런 것도 굳이 보면은 약간 걔가 막 크지 않고 계속 5살인 채로 그렇죠. 그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옴니버스고. 네. 그러니까 고르고 싶다도 그거랑 비슷한데 사실 내용이랄까? 라고 굳이 말하면 그냥 한화마다 사람을 죽인다. 네. 짱구랑 그렇게, 비슷하네.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근데 빠져들어요. 보고 있으면. 또 그런 만화들이 또 재밌습니다. 또 3억부나 팔렸으니까. 그 괜히 40년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50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초장기 연재하는 만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꺼벙이 그 기창덕 선생의 꺼벙이 있잖아요. 그것도 초장기 연재를 했었고 고바우 그 신문 만화도 초장기 연재를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막 40년, 50년 동안 연재하는 그런 만화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뭐 지금 얘기했었던 고르고 13도 있고 코치카메라고 또 진짜 오래한 그 만화 있어요. 경찰서 만화죠. 네, 그 공원 앞 경찰서 그 만화도 되게 오래 했고 사자의 상도 엄청나게 오래 했죠. 그리고 마루코는 9살. 그쵸. 그것도 오래 했죠. 그 기영이의 원조가 그거잖아요. 이제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어쩐지 조금 비슷하네요. 기영이 캐릭터를 거기에서 좀 많이 이제 그렇구나. 까온 거지. 맞네. 그거 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미우라 켄타로 선생의 베르세르크가 연재 재개가 된다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올해 몇 안 되는 정말 흥분되는 뉴스입니다. 그래요? 저는 진짜 요즘에 패션 쪽에서 소박해지셨네요. 네, 패션 쪽에서 그 누가 뭐 크리에이터 뭐 바뀌고 뭐 어쩌고 해도 감흥이 없어요. 네. 오셨다. 제가 문 좀 열어드릴게요. 예. 네. 열어드릴게요. 누르고 잠깐 당기세요. 문을. 안녕하세요. 투입하시면 됩니다. 네, 2시간 늦었습니다.
저희가 1시간까지는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시청자 여러분, 나우정입니다. 오늘도 뭔가 멋있는 바지를 입으셨네요. 다림질을 잘한 바지를. 그렇군요. 아무튼 저희 그냥 시작 완전 바로 방금 시작했고 아 예. 네, 숨 좀 돌리시고 그냥 만화에 대한 잡담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근데 이제 베르세르크가 한 20몇 년 연재해가지고서는 거의 한 중반까지 왔으니까 종결까지가 안 되면 이것도 한 40년 정도 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셨잖아요, 근데 작가분이. 아 작가를 교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재를 그러니까, 재개를 한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이제 미우라 켄타로는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미우라 켄타로가 뭐 인물 이런 건 혼자 그렇겠지만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디테일의 배경 같은 거는 말도 못하죠. 이제 미우라 켄타로의 스튜디오 그 일종의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같이 팀으로서 그리던 건데 사실 작가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시스턴트들이 화풍을 따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연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는 그 작가 머리에만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중단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고서 몇 달 만에 이제 재개를 한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우라 켄타로 이제 작가님은 평생을 진짜 연애도 안 하고 만화만 그리신 분이라고 그래요. 서구형이랑 비슷하네. 그분 저기 저 세일러문 그분이랑 결혼하지 않았나요? 아, 그분은 그 요시히로 토가시. 맞네. 헌터 유일백서 맞네. 작가님이고. 그런데 이제 근데 서구형이 일본 사람 이름을 잘 외우네요 보니까.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 이름도 못 외우는데. 저는 한국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역시 일본인이다 보니까 진짜 되게 있네요. 모국이죠.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친한 이제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람도 그 꽤 유명한 그 만화 작가예요. 아 네. 홀리랜드라고 격투 만화를 그리고 네. 그래가지고 유명한 분인데 좀 마니악한 만화긴 한데 그분이 그 대학교 시절부터 미우라 켄타로가 그 베르세르크 구상하고 뭐 초기 연재하고 이럴 때부터 콘티들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해서 혼자서 결말을 알고 있대요. 근데 이제 막 적어놓거나 서류로 남은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건데 가능한 한 이제 그대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을 덧붙이거나 없는 거를 추가하거나 하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간 이 어시스턴트들의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림은 그분들이 그리니까 그래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일종의 감수 같은 역할로 다시 시작을 했고 마침 안 그래도 오늘 그 재연재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연재분이 약간 노출이 됐어요. 그거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 봤어요. 네, 지나가다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삼선동에. 그거 루이비통 매장에 걸려 있었나요? 그거 혹시?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그 일단 배경은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인물이 미묘하게 달라요. 네, 그 느낌이 아무래도 안 나요. 사실 이제 본인이 그리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원작 만화랑 애니메이션 정도의 차이라고 보이고,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냥 감지덕지다. 솔직히 이것만 해도 그냥 이렇게 젓가락처럼 그려도 스토리만 나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졸라맨 스타일로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 그 내용이 그렇게 궁금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미우라 켄타로 선생이 되게 그 중요한 타이밍에 그 그룹에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여주가 이제 지금 제정신을 찾냐 마냐 하는 딱 그 타이밍에 이제 그 돌아가셔가지고서는 그래갖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찌되었건 재개가 되어가지고 이제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만화도 이제 진짜 앞으로 한 40년 정도 연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 40년 정도 연재를 해야지 끝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만화긴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현재가 살짝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깝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별로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그래도 빨리 끝날 건 아니까. 그 주인공이랑 나쁜 놈이랑 지금 전력 격차가 엄청 큰데 그 나쁜 놈이 엄청 세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 걱정이 태산 같겠네요. 큰일이에요 지금. 일본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데 뭐 비단 만화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이제. 을지면옥 같은 게 있죠. 아 을지면옥도 을지면옥은 근데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을지로 3가의 거기가 이제 지금 그 구구역이 을지면옥이 있었던 구역이 이제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없어진다고 뭐 사람들이 걱정하던데. 네 맞아요. 그 정가운데 있거든요. 그 을지면옥이 그 재개발하는 그 구역 정가운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제 지자체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자체하고 이제 거기 남고 싶었던 이제 을지면옥하고서는 이제 좀 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 됐대요. 그게. 근데 그 와중에 요번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그 분쟁 조정 판결에서 이제 을지면옥이 나가라가 된 거죠 이제. 건물주가 을지면옥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런 판결이 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만약에 건물주가 을지면옥이었다라면 어찌 되었고 나 안 팔으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치. 거잖아요. 왜냐면 네. 그 강남역 삼성 옆에 있는 그 짜투리 빌딩 그러니까 사실 그 빌딩도 작진 않지만 삼성이 너무 거대해서 작아 보이는 그 그러니까. 알바끼 빌딩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찌 되었건 그 건물주가 안 팔으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 뭐 답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옛날에나 이제 조직폭력배들 들어가가지고서는 막 깨 부수고 그랬었지. 요즘에는 그런 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났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항소를 할지 그거는 또 뭐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을지면옥이 설령 그 자리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뭐 길 건너 옆 블록은 지금 재개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식당이 레노베이션을 크게 하던가 네. 장소 이전을 하면은 맛이 바뀐다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감성에 기대하는 게 좀 있는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성 맛이 이렇게 좀 빠지는 거잖아요. 그걸 바꾸게 되면은 그리고 동시에 뭐 그걸 하면서 그 뭔가 리노베이션 하는 와중에 자신들이 뭔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요소들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기존의 맛을 좀 흔드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육수 끓이던 통이 뭐 새 걸로 샀다든지. 야 요번에 양푼 하나 사자. 너무 더럽다 지금. 아내가 막 때맛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을지면옥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 구역에 있었던 일단 뭐 양미옥은 그 재개발과는 관련 없이 그 화재가 한 번 나가지고 그거 괜찮나요? 저 생각해보니까. 그냥 지금 그냥 그 영업 안 하고 그냥 화재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타다놨어요. 그 동네 좀 오래된 뭔가 시그니처 같은 곳인데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을삼에 딱 나오자마자 이제 그거 있으니까 뭐 그것도 있었고 조선옥도 있었고 조선옥은 지금도 있고 뭐 그 옆에 또 그 곱창 가게도 있고 뭐 좋은 가게 많죠. 뭐 사실 그 을지로랑 이제 종로 쪽이 그 서울의 거의 완전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 상업지구화가 됐지만 과거에 계신 이제 우리 성우 형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그쪽에서 현재도 있는데요. 미래에는 없군요. 현재는 있는 성우 형 같은 분들을 보면은 그 나이대 분들은 종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 쪽 정도만 돼도 성우 형 이북에서 태어났죠. 종로 출생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느낌상. 그런데 어쨌거나 그 지금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번 그쪽을 오랜만에 가봤는데 을지로 3가 뭐 충무로 이런 쪽을 그 세운상가 끼고 이제 주변들이 다 공사를 실제로 들어가서 정말 공사를 막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세운상가랑 그 뒤에 있는 상가 쪽에 무슨 구름다리 같은 거를 설치해서 이제 관광객이나 거기 방문한 일반 사람들은 위를 쭉 그냥 가는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덕분에 1층에 있는 곳들이 또 그 장사가 안 된다고 막 현수막을 붙여놓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조정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그쪽에 아파트니 오피스텔이니 뭐 분양 이런 것도 서울 딱 중심에 있으니까 뭐 난리 났었고 이제 곧 사람들 몇 년 안에 입주하고 할 텐데 그러면 일단 제가 아는 을지로는 싹 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좀 아쉬운 거죠. 이거를 뭐 말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유현준 교수가 하는 이제 그 유튜브 보다가 그러다가 그 지점이 되게 좋았는데
서울에 어떤 보존할 만한 현대문화유산이 과연 몇이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보존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컨대 뭐 서유럽의 이제 그 도시들 이제 고도들 보면은 그런 데들은 건물이 한 뭐 무슨 뭐 르네상스 시절에 만든 건물도 있고 막 그 아니면 뭐 근대 이제 뭐 한 뭐 18세기 19세기에 만든 건물들도 있고 그런 거는 좀 보존 가치가 그래도 좀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있는 건물들 대다수는 그 뭐냐 그 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완전 다 박살낸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냥 가건물로 막 이렇게 빨리 짓고 그런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유현준 교수는 좀 보존 가치를 못 느끼겠다. 그런 것들은 좀 재개발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지점은 좀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유럽하고 비교하면은 저기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맞아요. 그 이제 건물하고 건물을 놓고 보면 그게 맞고 또 뭐 일제 시대 때도 또 거의 뭐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들도 또 있으니까 그건 뭐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건물이나 뭐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바꾸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쉽다는 거죠. 희석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밸런스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재개발과는 별개로 어떤 그런 문화유산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건축문화유산이 아닌 지역의 이제 문화유산들이 계속 거기에 이제 존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전에 거기 그 을지로 그 역시 을지로에 있는 거기 그 오비집 그 집이 이제 맞아요. 그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가지고서는 결국 나가게 되었거든요. 이제 강제 집행은 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하물며 그 가게는 원래 그 서울 그 백년 가게 그 현판도 달려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여러 이제 그렇죠. 업적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서울시가 뭔가 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해준 거는 없다라는 말이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네. 결정적일 때는 지원 안 하죠. 그러니까 네. 뭐 결국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공적 영역에서 개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뭐 광고회사 다니고 이럴 때는 그래도 뭐 종이로 뭘 만들거나 뭐 아크릴로 뭘 만들거나 이러면 일단 을지로 가고 봐야 되거든요. 항상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이제 다 완전히 없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그렇게까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유현준 교수님의 말도 당연히 건축이나 도시 환경적으로 보면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그 건물들이 저쪽에도 지금 높이 이제 막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그 이게 저기 들어서는 거면 광고일 했었잖아요. 저쪽에 들어서는 제가 거면. 브랜딩 콘텐츠 디렉션을 했죠. 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막 개인적으로 저의 모순이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모순이 막 많어. 생각해 보면 골목길과 하나 발견하고 이런 네, 수준이 아니야. 개발지상주의자네요. 맞아. 이런 걸 하는데 그냥 자본주의의 개였네요. 그렇네요. 네, 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용산에 예전에 무슨 막 사창가 있고 이런 데가 지금 뭐 거의 외국처럼 엄청 멋있어지고 뭐 이런 거 보면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겠죠. 맞아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약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 모든 것들을 안 좋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지. 반대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1차 번화가가 있었으면 그 번화가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낙후한 지역이 다시 문화의 어떤 지역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뭐 물레, 성수 이런 동네들이 그러니까 그 공업, 그 경공업 수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쫙 빠지면서 그러면서 한동안 이렇게 완전히 이제 침체되었던 그런 동네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가 이제 다 어떤 문화적이거나 혹은 어떤 상업직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물레동은 좀 그렇게 될 것 같이 하다가 네. 다시 썩음썩음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거기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아요. 바뀌었어요? 왜냐면 진짜 거기가 또 그쪽에서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영등포 쪽이라 딴 데로 가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서남북권 수요가 저는 좀 그게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그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거기 가봤을 때 이제 좀 만전이 좀 이제 좀 안 되는 듯한 그런 좀 인상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러바이페퍼 공연 보러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뭐 여기가 좀 뭔가 될 것 같다 이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갔는데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근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뭔가 어떤 그런 그 연남동처럼 이렇게 정말 그런 영컬처 어떤 팝컬처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그거 기반의 가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그 경기 그 서남북권의 그런 무드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전통을 이어받는군요. 그런 게그 뭔가 이제 그 K5 같은 차들 이렇게 많이 보이고 이렇게 여기 문신하시고 반바지 입으신 분들 많이 보이고 좀 그런 무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융합이네. 그렇죠. 네. 진짜 융합 보면서 경제. 요것도 일리가 있다. 어찌되었건 불안성화된 그런 도시보다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수요가 이렇게 생기는 게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압구정동도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몇 엄청나죠. 달 사이에. 거기 사람 요즘 장사 잘 되지 거기. 압구정이 다시 압구정이 됐죠. 그러니까 그 센터 그 주차장 있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조그만 뭐 젊은 애들 먹는 싼 술집 같은 게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20년 전 압구정 무드가 나죠 지금 보면. 네, 거의 이태원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고 그 수요 한남동 이태원 수요가 맞네. 네, 그러니까 평일 밤 술 장사 수요가 다 그쪽으로 몰렸었던 해밀턴 게 뒷골목에 있던 것들 같은 것들이 맞아요. 쫙 생겼네요. 네, 그래서 네. 막 그런 뭐 문화 찾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밤에 술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막 어떤 사람들 말로는 야 무슨 홍대 같다. 술 먹고 이렇게 주취자들이 많냐. 왜냐면 한참 코로나 때 거기서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길바닥에서 먹는 애들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 인구를 좀 수용하는 그런 무드로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이지만 주말 낮에 이렇게 가보면 그냥 웬만한 인기 있는 가게들은 엄청 빠글빠글해요. 그 로데오가 주대가 싸지가 않잖아요. 그 안 싸죠. 지구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네요, 애들이. 그러니까 좀 저렴하고 작은 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까지 거기 저 렌트가 비어가지고 좀 내린 데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그렇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로데오 장사 잘 되죠. 근데 먹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먹다 보면 아주 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싸진 않죠. 사실. 네. 그 비싸요, 거기 비싸. 네, 그렇게 서울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기도 하고 뭐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보셨던 장소들 중에서 좀 여기 괜찮았었다 그런 데 하나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요즘에 연희동을 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연희동이라는 데를 잘 굳이 찾아가지 않잖아요. 근데 좀 가게 됐는데 뭐 이렇게 식당도 그렇고 연희동 좋아요. 네, 무슨 뭐 디저트 가게도 그렇고 의외로 맛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연희동이 지금 그 연남동에 이제 연장으로 해가지고서는 거기까지 이제 어떤 젊은 감성의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거기 연희동이었나 제가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거기에 무슨 미로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그 상가길이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조그만하고 차 못 들어가는 그런 길인데 그 그건 안에 연남동. 네. 그렇습니다. 연남동이네. 연희동 그때 서구가 가르쳐준 그 식당 이름 뭐였죠? 모르겠어요. 저 그거 그냥 네이버로 찾아서 드린 거여가지고. 그렇군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근데 거기 두 글자 괜찮더라고요. 가게였습니다. 탄? 이자카야. 예. 네. 리뷰 열심히 보고 찾아드렸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연희동에 좋은 거 많죠. 근데 저는 젊은 가게들은 잘 모르겠고 그건 왜냐면은 그 좀 보고 있으면은 뭔가 맛에만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이제 그런 가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연남동은 좀 많이 그렇고 연희동은 또 오래된 식당들이 되게 많이 살아 있어요. 연희동은 뭐 일단 중국집들 유명하죠. 그렇죠. 하림각기 거기 있나? 그 목란 있고 또 뭐 있냐? 목란 요즘에도 못 들어가지 거기는. 네, 연희동 괜찮으셨다고 하고 서구형은 어디 괜찮았어요? 저는 반대로 좀 안 괜찮은 데를 좀 말해요. 좋네. 네. 카덴이었다. 카덴. 네. 네. 카덴이라고. 카덴 맛있어요? 네.
괜찮더라고요. 네.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안 먹어봤지만 우동집도 있고 이자카야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저는 그 사실 기본적으로 일단 몰 형태를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별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현대 서울 뭐 그 앞에 있는 IMF? IFC. IFC 아, 네네네. 뭐 어디 뭐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 타워 뭐 그쪽 거기가 다 그런 거잖아요. 코엑스몰부터 시작해서. 아 근데 잠깐 문득 생각난 건데 요즘 세대들은 IMF가 뭔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IMF가 97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좀 요즘에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근데 또 지금 요즘에 금리나 이런 미국 연준 이런 거 보면은 금방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굳이 우리나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변에 또 생길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몰을 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때인가 그 정도쯤에 코엑스몰이 처음 생겨가지고 정말 많이 갔어요. 뭐만 하면 그냥 코엑스몰 갔죠. 에어컨도 매일 나오고. 아 그쵸. 안 좋아합니다. 거기서 알바하신다고. 뭘 안 좋아하는데 매일 갑니다. 스타벅스에서. 아무튼 근데 거기를 엄청 자주 갔고 추억도 되게 많았는데 메가박스 막 이런 거 네. 처음 생기고 그랬을 때.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그 잠실 지역에 있는 몰에 한번 갔었어요. 엘 무슨 몰이라고. 롯데. 근데 잠실에 그런 롯데 타워를 중심으로. 아. 근데 사실 송파 쪽을 별로 갈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무슨 전시 보고 이런 거 하러 갔는데 뭐 사실 새 건물이고 그 밑에도 이제 다 연결을 해놓고 단정하게 다 리노베이션을 새로 해가지고 공간의 크기 뭐 예를 들어 그 들어있는 입점한 업체들의 수준 뭐 여러 가지는 다 되게 좋아요. 정말 볼 것도 많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뭔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 막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 자체의 문제로 저는 보이는데 롯데는 문제가 많죠. 근데 정확히는 롯데가 지은 그 공간에 사이니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 가는 사람이 헤매지 않고 찾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탐험하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 근데 사이니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왜 그러냐면 에비뉴엘 있는 그 롯데 타워, 그 사우론 타워가 있고 그 중심에 롯데 월드몰이 있고. 제가 죄송하지만 뭔 타워요? 사우론. 강제재앙의 악인. 그래서 이제 그 롯데 월드몰이 또 있고 그리고 원래 있던 롯데 백화점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지하가 또 합쳐져 있는 개념이에요. 개 복잡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컨시어지 같은 곳에 이제 직원분한테 여쭤보고 그러면은 일단 그분이 모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맞아요. 제가 샌마를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샌프란시스코 마켓이 거기에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위치가 최근에 바뀌었나 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지도 보고 갔더니 없어서 어디냐 그랬더니 얘들도 모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디 이제 지하에 있는 그 아더에러가 만든 그 카페가 텅이라고 성수동에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쪽에도 있다 그래서 온 김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진짜 바로 생긴 거여서 정보가 일단 지도 같은 곳에 없었고 컨시어지 같은 곳에 여쭤보니 9층으로 올라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새끼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그게? 엄청 친절하게 말해주셨지만 사실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생각엔 여기서 지하에서 모르면 9층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태도가 문제가 있는데 내용이 개부지런한 거지.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그런 좀 되게 디테일한 업데이트가 되게 좀 아쉬웠다. 그런 것들 그리고 모르겠어요. 내 손으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9층 어디 가냐고. 그거를 손님한테 9층으로 가라고 하는 그거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한마디 거들긴 했지만 한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거짓말 해도 그래도 요즘에 외국의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비하면 잘해놓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동을 하는 것도 장소가 이동되고 자꾸 이러는 것도 이거는 뭔가 살아있는 거지. 외국 백화점 가면 천년만년 똑같아요 사실. 그런데 프랭 땅이든 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런 피드백을 계속 주니까 또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러면서 또 발전을 하겠죠. 근데 참 한국에서 장사 먹기 힘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 일단 그 이제 위치 이런 소동 것들은 새끼들이 불만이 존나 많아. 위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 사람한테 뭐 물어보지 않아도 사실 뭔가 이렇게 표시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 있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한번 그 표시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 있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다. 황당했었어요. 하드웨어는 정말 잘해놓고 그 내용들도 말하자면 컨텐츠들도 좋은데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맛집들 줄 서서 들어가는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도 즐기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다림까지 포함해서 막 추억으로 승화시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건 롯데 얘기 아닌 거죠? 네, 전체적으로. 나는 롯데에서의 경험이긴 하지만 근데 그 문화가 정말 안 맞는다라고 뼈저리게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집에 가서 엄청 유명한 거를 기다려서 먹는 만족도보다 그거 다 하는데 예를 들어 3시간이 걸렸다고 치면은 저는 그냥 안 줄 쓴 그 옆에 있는 빈집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좀 사람 없는 걸 음미하는 게 저한테는 좀 행복이다. 줄 서서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좀 덜 맛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파주에 있는 어떤 몰을 갔는데요. 오. 우연히 그러셨어요? 네. 몰입병 있나요 혹시? 그 몰이 꽤 규모가 크고 생긴 건 무슨 뭐 첼시 아울렛처럼 예쁘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몰인데 먹는 것만 있고 뭐 보통 이렇게 쇼핑몰 가면은 이제 옷 팔고 이런 데는 텅텅 비고 뭐 먹는 데는 막 줄 서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몰이 다 먹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긋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가게가 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우와. 근데 꽉 차 있어요. 뭐지?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쏟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해결 방책을 아예 그냥 제안해 줄 수 있다. 기다림이나 이런 건 일절 없고. 파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문제죠. 근데 줄 서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소구 형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줄 서야 되면 그냥 옆 가게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요즘 줄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럼 무슨 등록 카톡으로 등록하고 딴짓 하다가 톡 받고 가면 되는. 그쪽으로 이제 그 캐치 테이블이 좀 선두주자죠. 그 앱 잘 만들었어요. 괜찮더라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단점으로 보이는 예약 시스템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입장 제한들을 특히 백화점 1층에서 맞아요. 엄청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방역 때문에 필요한 거고 오픈런하고 막 사실 지금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오늘 같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브랜드의 매장들 저기 명동 쪽에 있는 백화점들에 아침 적어도 낮 1시 이 정도까지 등록을 안 해놓으면 그냥 가서 구경을 못 해요. 아예. 입장이 안 돼요. 맞아요. 거기 그 신세계 본점 거기 그 1층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진짜 등록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러면은 그 앞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낭패를 겪게 되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응대 한계도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거의 뭐 1대1로 붙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분들의 업무 강도 조절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저처럼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막 친절하게 안대해줘도 되고 그냥 내가 궁금한 거 하나 있나? 라고 보고 싶고 그냥 진짜 10초 만에 나오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 서 있으신 분한테 그런 게 좀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필요 없다는 거죠. 확실히 살 사람만 와라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예약까지 하고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다 들르는 사람보다는 살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치. 그런 사람. 심지어 오프라인으로 더 가서 높겠죠. 적극적인 문 앞에서 의지가 예약을 있는 거지. 하고 이제 아침부터 가서 이제 하는 사람들 벼르고 있다는 거. 컨버전 레이트를 높이려고 매출은 오르겠네. 그렇게 투자하는 그 인건비와 이런 거 대비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저번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그 반클리프 앞에 매장 한번 들어가 보려고서는 넌 예약해도 안 돼. 저 원래 기고객이에요. 저 엄청 많이 샀었어요. 예전에 그 예전 거래 데이트 한 20억 원치 정도 있는데 그랬는데 근데 그 적어놨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적고 한 거의 한 40분 정도 그 정도 기다렸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 보면은 그 보면서 한 생각이 제가 그냥 그 매장 앞에서 그냥 거기에서 얼쩡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반클리프 앞에 사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젊은 거예요 생각보다. 뭐 신혼부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결혼 예정자 이런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중 미만의 뭐 한 2마일도 좀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2마일 3초. 예, 2마일 3초. 막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이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게 소비 수준이 진짜 상당하구나. 이게 반클리프 앞에는 부자들이 많아요. 일단. 웬만한 나라가도 반클리프 앞에 차고 다니는 사람 거의 볼 수 없거든요, 사실. 근데 차고 다니는 사람보다 끼고 다니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 맞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보통 보면 그때 돈 제일 많이 쓰지 않았나요? 그 보통 이제 그때가 큰 돈을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결혼? 그때 결혼하는 사람들은 부모님 돈으로 다 하거든요. 좀 그래, 어릴 때 하는 예, 사람들은. 근데 그렇기 이게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도 이제 좀 결혼한다고 있어요. 하면은 저기 종로 귀금속상가나 아니면 뭐 골든듀 한 요 정도 이제 레벨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근데 요즘도 그게 사실 다수긴 한데 그래도 이런 그렇죠. 럭셔리 어떤 세계에도 그래도 많은 수요가 생겼다. 전국에서 몰려든 거겠죠. 뭐 그럴 거예요. 네. 반클리프 앞에 매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연말에 갑자기 그 백화점 웨이팅 얘기하다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제가 내년을 위한 선물로 그 고야드에서 뭔가를 처음 사봤어요. 그 내년을 위한 선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이제 정말 12월 거의 마지막. 작년 연말에 내년을 위해 올해는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를 위한 작년 기준 내년. 작년 한 4월쯤에. 작년 기준에 한 년 건너뛰고 그거는 좀 신박하네요. 나중에 해봐야겠다. 네, 근데 선물을 미리 사놓고 자기 생일이 뭐 이제 3월이다 이러면 12월쯤에 사놓고 계속 안 여는 거죠. 아니 선물을 미리 사고 생일을 그 정정을 하면 되죠. 호적을 정정을 하면 되지. 중증M. 네. 근데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살려면 되게 좀 작은 거였어요. 그냥 안경 케이스랑 작은 노트가 있음. 노트는 바라지도 않았다. 안경 케이스. 근데 아까 말한 게 그거거든요. 그냥 케이스 있나요? 물어보고 아 없습니다.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사실 백화점 가서. 근데 그런 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안 팔아서요. 네, 그러니까 고야드 웹사이트가 있는데 일단 인터넷에 가격도 안 나와 있고 무조건 전화 문의. 고야들은 몰이 없네 그러고.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그 국토 면적 대비 고야드 매장이 많아요. 한 5개 있어요. 그래요? 네, 지방 갤러리아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현백에 전화를 했어. 그래서 안경 케이스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입장이 마감됐다. 그때가 한 저녁 아니 있다 없다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시 6시. 근데 그래서 네. 좀 벙쪄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 없냐고.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예 들어가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순서로 갔거든요. 갤러리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경 케이스 있냐 그랬더니 예, 찾아보더니 뭐 재고 있는 것 같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답이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약을 하실 거냐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때 거기서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고는 있는데 오늘 입장이 마감됐다라고. 그러면 맞는 대답이죠. 네. 그런데 인정. 그런데 이제 그럼 가면 웨이팅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사지 않더라도 그냥 볼 때 강남 가는 게 지금은 별로 없긴 하지만 갤러리아 백화점을 좀 선호하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샤넬 같은 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에르메스든 어디든 그러니까 명동 신세계 롯데 뭐 강남 신세계 심지어 현대백화점 무역 뭐 이런 데들이 다 그런 브랜드들이 다 웨이팅을 해가지고
입장 마감이 끊긴단 말이에요. 평일에도 심지어. 근데 갤러리아만 그 이스트 거기만 겁나 캐주얼해요 여전히. 예, 분위기는 캐주얼하지 않지만. 거기도 사람 많이 갈 텐데. 근데 고야드가 1층 제일 코너 안쪽 자리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적어도 샤넬급의 막 폭발적인 브랜드는 아니고 사는 사람들만 오는 거라 그런지 되게 괜찮았고 심지어 뭐 고야드 기준에서 그렇게 비싼 거 사지 않았는데 직원분의 응대나 이런 것들도 엄청 기분 좋았어요. 네. 고야드는 우리나라 론칭하면서 갤러리하고 거의 뭐 먹여 살렸죠. 조인트 벤처식으로 그쵸. 들어와가지고 네. 굉장히 뭐 크고 맞아요. 네. 네. 거기에 처음에 이제 갤러리아가 많이 밀어줬군요. 네. 갤러리아가 아, 들여온 거라고 봐야죠 사실. 거의 그 네. 수준이구나.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만화 얘기에서 시작해서 뜬금없이 명품 사는 얘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 봤습니다. 참고로 댓글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방송 업로드했는데 그 얘기도 안 했네요. 맞아요. 네. 아 댓글이 폭발적이더라고요 보니까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엄청 반가워들 하시고 네. 두 분께서 잠깐 쉬었다가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